자, 감염병 코로나19와 리질리언스 제6강 회복력, 즉 리질리언스와 적응적 재생주기 Adaptive Renewal Cycles 제2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마행정연구원의 전대욱입니다. 자, 그림에서는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라이프 사이클, 즉 생애주기에 대한 어떤 변화의 그래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이 자본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초기에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이제 기업들이 세워지고 자본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클러스터가 성장하고 거기서 이제 최대 절정기를 맞이한 이후에는 이제 쇠퇴가 가능한데 이것들을 보면 물론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커넥티드니스, 즉 자원의 어떤 결합도 내지는 자원의 조직화, 구조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자본 축적과 같은 이제 패턴을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리질리언스, 즉 이 지역산업 클러스터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라고 본다면 이런 개의 회복력이라는 것이 이런 자본 축적에 앞서서 이렇게 먼저 회복력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 성장을 견인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절정기에 돌아오면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쇠퇴를 맞이하게 된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회복력이 제일 높은 지점은 이제 한참 성장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죠. 그리고 그 적응적 재생 주기에서 우리가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기 전에 일종의 회복력이 제일 낮아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쇠퇴 이후에 세 가지의 진화 시나리오를 보신다면 이 산업 클러스터는 나중에 해체돼서 이제 망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클러스터로 다시 살아나는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새로운 클러스터가 성장하면서 기존의 이 클러스터를 대체하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클러스터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클러스터는 쇠퇴를 거듭하다가 이 새로운 클러스터의 성장 동인을 만나면서 같이 하나의 새로운 클러스터로 대체되는 이런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흔히 지역경제, 지역산업 클러스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우리는 캐피털 어큐뮬레이션과 즉 자본 축적과 회복력 그리고 자원들의 조직화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 축적은 이제 생산시설, 지식, 기술 그리고 제도 이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자본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직화는 클러스터 내 이제 기업이나 다양한 자원들 간의 상호 연계성의 정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회복력은 클러스터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의 어떤 충격에 대한 어떤 유연한 대응 능력, 일종의 이제 클러스터 역량이라고 클러스터라는 이 생태계 내부의 시스템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응적 재생주기 모델로 이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익숙한 그림이죠. 이제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린 적응적 재생주기 모델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논했듯이 이제 성장기에서 성숙기를 거쳐서 이제 쇠퇴기를 맞이해서 다시 이제 재조직기로 넘어가서 이제 성장기로 돌아온다라는 이제 하나의 주기적인 이 모델인데요. 여기서 이 모델은 약간 확장된 것이 있습니다. 약간 일단 성숙기를 지나서 안정기를 거치게 되면 안정기에서 물론 이제 쇠퇴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안정기에서 또 쇠퇴기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안정기에서는 방향 전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클러스터로 이제 대체되거나 혹은 뭐 재생될 수 있는 이제 이런 경로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쇠퇴기를 거친 것들은 소멸되거나 혹은 다시 제조직기로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이제 클러스터가 안착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조직기나 성장기에 있어서 어떤 클러스터의 변이가 가능한데 이 변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클러스터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으로 재진입해서 뭔가 새로운 클러스터가 성장하는 계기로 다시 이제 거듭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모델은 이제 오스트리아, 즉 유럽의 경제지리학자인
마틴과 써니라는 사람이 제안한 모델인데요. 이 클러스터는 각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회복력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선 그래프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클러스터는 각 단계를 거치면서 회복력이 변화합니다.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죠. 이러면서 성장기 때는 높은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회복력에 의해서 성장이 견인되면서 이제 성숙기와 안정기를 가면서 회복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결국 이 성장과 성숙기를 거치는 단계라는 것은 효율성이 증가하는, 그래서 자원에 대한 어떤 조직화가 이루어지면서 퍼포먼스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하고, 그래서 뭐랄까 시스템의 구조는 좀 더 간결하고 제한된 어떤 이런 것들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이 클러스터가 유지되거나 또는 정체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기업들은 이제 성장기의 성숙기를 거치면서 품질 제고와 차별화 전략 등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좀 생존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안정적인 생존이 가능하되 오히려 시장 변화나 이런 환경 변화가 닥치면 오히려 뭐랄까 좀 취약해지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원인은 이제 안정기로 들어가면서 회복력이 낮아지는 이런 것이 기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정기를 지나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쇠퇴할 수 있는데, 결국 이 클러스터라는 것은 이제 내부의 경직성, 그리고 규모의 경제성을 상실하는 점들, 그리고 외부의 경쟁에서 이제 견디지 못하면서 쇠퇴기를 맞이한다라고 이 모델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쇠퇴기를 지나면 이렇게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소멸되지 않고 재조직기를 거쳐서 이제 새로운 클러스터로 다시 이제 거듭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무엇이 문제냐? 자, 쇠퇴기에서 소멸로 가는 경우와 이 재조직기로 가는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기존의 어떤 자원과 역량이 이제 그거를 다시 얼만큼 그런 것들이 쇠퇴기를 거치면서 해체되었을 때 다시 얼만큼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재구조화할 수 있느냐라가 이제 관건이겠죠. 결국 신규 클러스터로의 재생과 대체는 과거의 자원과 역량에 의존하고 그렇게 이제 충분한 자원과 내부 경쟁력과 역량 등이 유산으로 잘 남아 있어서 그거를 다시 잘 조직화하는 경우에 새로운 창발성의 기반이 된다. 반면에 이제 소멸이라는 것은 이제 내부의 자원과 경쟁력이 새로운 클러스터를 창출하기에 충분한 기반이 되지 않거나 어떤 경우에는 또 가난의 대물림 같은 이 파버티 트랩이라고 하죠. 이런 것 같은 트랩에 빠지면서 이제 해체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것은 결국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더 돈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또 더 투자를 못하고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이 악순환 구조가 여기서 창출된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결국 이제 소멸에 이르게 된다. 결국 우리의 관심사는 이 클러스터가 쇠퇴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소멸시키지 않고 새로운 클러스터로 창발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 클러스터를 어떻게 재생시키거나 대체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죠. 자, 이 모델에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성숙기와 안정기를 거쳐서 방향 전환이 쇠퇴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새로운 클러스터로 다시 거듭나는 이게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런 경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방향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 성숙기와 안정기 또는 쇠퇴 초기 단계에서 기업 스스로 어떤 산업적인 기술적인 영역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이제 전환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창발시키는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뭐랄까 더 혁신적이고 조직화된 선도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사실 성장기에서 성숙기, 안정기로 접어드는 단계에서 이 회복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개 내의 회복력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이런 주축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혁신이 가능한 경우에 새로운 재조직화가 가능한 경우에 새로운 방향으로의 어떤 그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쇠퇴 직전에 어떤 뭐랄까 레드 오션화 그리고 지배적 경쟁자의 등장, 그다음 신기술의 창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기술 레짐이 변하거나 이랬을 때 또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회복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떨어진 회복력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재조직화를 다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이 노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클러스터가 다시 살아나느냐 아니면 그냥 쇠퇴기로 빠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겠죠. 자, 이 모델에서도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 변이에 관한 것인데요. 변이라는 것은 이제 창발기나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어떤 여기서 새로운 이 클러스터의 변이가 일어나면서 어떤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뭐랄까 이 초기에 성장 창발기나 성장기는 자원을 재조직하면서 이제 퍼포먼스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구조나 어떤 기술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결국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클러스터 내의 다양한 기업들이나 이 연구기관들의 이 활발한 이 스핀오프 그리고 이 기술적인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 환경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기존 클러스터가 가려는 방향과 또 다른 새로운 변이된 클러스터의 형태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특히 기초기술이 본원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을 지닐 때 이런 변이가 가속화된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고요. 이 변이는 역시 이 창발과 성장 단계의 높은 이 회복력의 기인에서 역시 변이 과정에서 또 이런 회복력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변이가 되지 않고 바로 실패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재조직기에서의 이 클러스터라는 것은 자원들을 다시 이제 새로 결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충분한 크리티컬 매스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외부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혹은 시장 내에서의 어떤 적절한 마켓 시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결국은 이 클러스터가 안착해서 새로운 이제 성장기로 올라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나타내는데요. 근데 남아있는 기업들도 뭐 클러스터 내에 있긴 하지만 거의 클러스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성숙기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앵커 전략을 많이 세워요. 이제 주축 기업들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이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키워내는데 거기서 물론 이제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조직기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이 약화된 회복력을 가지고 이제 새로 끌어당기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혹은 혁신을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에 이제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뭐랄까 이제 기업들이 새로 창업을 하되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율이 높은 경우에 또 신규 진입들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클러스터가 안착을 하지 못하는 이런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회복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클러스터가 회복력을 높이지 못하고 안착하는 단계라고 회복력을 높이지 못하고 실패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모델은 역시 이제 적응적 재생 주기의 모델을 조금 더 이제 우리 지역 경제 클러스터 모델로 좀 설명하는 이런 모델인데요.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지역 산업 클러스터 모델은 이 적응적 재생 주기 어떻게 이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키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결국 회복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장 재생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앵커, 주축 기업들이나 주축 산업을 중심으로 앵커링 전략으로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성장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다양한 업종과 기업들이 이 크리티컬 매스를 형성하면서 이 좀 더 뭐 복잡하고 조금 더 두터운 관계망들을 형성해내면서 이 클러스터라는 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얼마나 활력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인데 사실 그냥 앵커 전략으로만 이 다양성 전략을 빼고 앵커 전략으로만 가져간다면 결국은 개인의 과잉 조직화와 이 쇠퇴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전방 루프라고 불리는 성장기의 성숙기까지의 이 앵커링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한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 개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동시에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한계를 맞이했을 때 새로운 창조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고, 그런 창조력이나 그런 유연성이나 다양성을 우리가 여기서 회복력이라고 봤을 때 그 회복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 모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마지막으로 범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한마디로 범계성이라는 것은 이 위계, 아키를 이제 전부 다 관통해서 한번 쫙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지역산업 클러스터가 예를 들면, 요 중간 단계의 계라고 한다면, 이 복잡계 과학에서는, 복잡계 과학은 뭐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프랙탈 구조라 그래서, 하나의 구조를 굉장히 미시적으로 보면 똑같이 생긴 구조들이 여러 개가 중첩되면서 그런 뭔가 지금의 구조를 만들고 또 더 큰 구조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구조들이 상당히 이제 자기 복제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계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 중간 계에서의 변화는 상위 계가 굉장히 천천하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 데 반해서 그에 비해서는 변화가 빠르고 좀 작죠. 반면에 그거보다 관찰하는 것보다 더 작은 더 미시적인 계에서는 훨씬 더 빠르고 뭐랄까 조그만 변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작은 계에서의 변화가 결국은 이 큰 계에서의 어떤 혁명적인 전환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큰 계에서의 어떤 레짐들이나 이 경험, 기억들이 작은 계에 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는 이 적응적 재생 주기에서의 이 외부 교란이라든가 내부적인 그 구조적인 모순에 의한 이 변동들을 보면서 이 상위 계와 하위 계를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범계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제라고 이 모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계의 연계성을 우리가 네스티드, 즉 예속된 위계에서 상위 체계와 하위 체계 간의 연계성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혁명적인 변화, 작은 시스템에서 혁명적인 변화와 큰 시스템에서의 어떤 메모리들이 이 계의 변화들을 주도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 범계성, 이 복잡계 과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이런 논의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담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그 질문과 코멘트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